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수열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문제가 다 나오죠. 개수 세기도 나오고 뭐 규칙 찾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군수열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시그마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쉽게 더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들은 시그마로 쓸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쉽게 더할 수 없는 규칙이 나올 때만 시그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나 개차수열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책을 보거나 설명을 듣다 보면은 무조건 시그마를 써야 된다,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진 놈들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써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는 접근을 해가면 되죠. 자, 문제 1번부터 볼 건데 그림이 있고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또 학생들이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읽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부터 읽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A20을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뭐냐 했더니 AN을 그리는데 필요한 뭐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의 개수. 이 개수가 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A20은 라지 A20을 그릴 때일 거고 그림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찾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A1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A2라고 되어 있고 하니까 뭐 A3는 더 복잡하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자, 첫째는 이런 겁니다. A1은 그러면 한 개네요. 그러면 A2는 한,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A3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이걸 안 하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이걸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나중에 개차수열로 풀리기는 풀립니다. 자, 이 단원이 조금 애매한 게 복잡한 방식으로도 풀려요. 그래서 맞았으니까 나는 답을 맞추니까 나는 잘 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걸 매우 어렵게 풀고 있는 짓입니다. 개차수열 공식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 센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지능이 있다는 거죠. 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를 셀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면 돼요. A1은 한 개인데 한 개잖아요. A2는 A1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 센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셌다고요. 그러면 센 걸 또 세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A2는 A1만큼은 똑같은 그림이 있으니까 세지 않고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더해지네. 이렇게 그냥 1 더하기 4라고 써주라고요. A3도 마찬가지로 A3도 요만큼이 앞 단계하고 똑같잖아. 셌던 걸 왜 세냐 이거지. 그리고 이걸 줄여 쓰려고 5라고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1 더하기 4 에다가 새로 생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A4까지 해봅시다. A4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뭐 실제로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A4가 안 그려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그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림까지는 그대로 1 더하기 4 더하기 8은 있고 추가되는 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더 되네. 요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규칙이 보이잖아요. 어떤 규칙요? 요 부분이 4, 8, 12, A5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16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알았고 A20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20도 얘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A20은 20번째 항은 처음에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쓰는 표기법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규칙이 있잖아요. 4, 8, 12 우리가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로로 치는 겁니다.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 뭐 16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진 놈일 때 끝이 뭔지를 찾을 수도 있지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축약형으로 표시하고 맨 끝에 뭐라고 쓰냐면은 요 가로 안에 규칙이 적용되는 항이 몇 개인가만 찾아주면 됩니다. 봐봐. 4일 때 3개 있었고 A3일 때 2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A20일 때는 아 여기에는 몇 개가 있겠다? 19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써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 물론 학교에서 서술형을 쓸 때는 여기에 끝항이 뭔지를 찾아야죠. 4, 8, 10이니까 이게 4n. 그러면 19번째는 뭔지 찾아내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실전에서는 이런 것 끝항이 찾을 필요가 없고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1 더하기. 얘를 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등차수열의 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첫항, 끝항, 개수 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숫자의 배수잖아. 4로 인수분해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아 이거는 19개니까 19까지 갈 거고,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4 곱하기 1부터 19까지는 2분의 19 곱하기 20 이거 계산해 주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이걸 일부 풀이에 따라서는 쓰기가 귀찮아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20까지 4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9까지. 그렇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인데 뭐하러 시그마 쓰고 지랄이냐 이거죠.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개수를 셀 때 앞에서 센 거는 또 세지 않고 추가되는 것만 센다. 그 다음에 중간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본 것처럼 규칙이 보이도록 중간 계산 안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수 세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2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2번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구하라고 한 것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ak입니다. n 이퀄 1부터 10까지. 뭘 구해야 되냐면은 A1, A2, A3, A4 다 해가지고 A10까지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이걸 다 구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풀 때 잠깐만 얘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A10만 구하는 학생들 많아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푼 거죠.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AN을 구해서 N에 대한 식으로 놓고 시그마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 봅시다. A1이 있는데 A1이 이렇게 생겼어요. A1인데 A가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의 개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A1은 1개, 2개, 3개. 여기가 3이구나. 자, A2의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앞단계랑 비교하라고요. 앞단계랑.
앞단계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되냐면은 1개, 2개, 3개가 추가되네. 아, 그래서 A2는 3 더하기 3이겠네. 그 다음에 A3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둘 끌어서 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부분을 찾아보면 요까지는 똑같네. 그럼 추가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 1개, 2개, 3개, 4개. 아, 그래서 A3는 3 더하기 3 더하기 4. 자, A4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A4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그림으로 추정해 보건데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길 거고 추가되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생길 거고 그럼 A4는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아, 이쪽 규칙이 굉장히 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번째 거? N번째 거. N번째 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은 3인데 더하기 가로치고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가겠네. 자, 여기는 개수를 찾아도 되지만 n일 때는 요게 n-1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끝나는 숫자를 찾는 게 좋아요. 잘 봐요. 4일 때 5에서 끝났어요. 3일 때 4에서 끝났어요. n일 때 뭐에서 끝나겠다? n 플러스 1에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들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는 게 제일 좋으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연속된 숫자를 어디까지 더했다? n 플러스 1까지 더했다네. 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2분의 끝나는 숫자 그리고 하나 큰 숫자로 하고 그래서 an을 구해서 시그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그마에 넣으면은 n 이퀄 1부터 10까지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여기서 이런 시그마 어떻게 푸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시그마는 뭐라고 했어요? 식의 종류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죠. 요게 분자가 있으니까 변해가니까 이게 몇 차식? 2차식이고 2차식은 어떻게? 전개해서 정리합니다. 자, 2분의 1을 먼저 빼내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여기를 전개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풀 줄 알죠? 2분의 1은 있고 여기가 6분의 10, 11, 2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0, 11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라는 거 아니까 이런 거 미리 바로 55로 쓰면 좋습니다. 더하기 2 곱하기 10 해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an을 구하려면 이거 a10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an을 구해야겠구나. an을 구해서 시그마 한 번 더 집어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약간 더 복잡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림이 조금 복잡해요. 이 5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가 뭐냐면은 이가 뭐래요? 모든 선분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분의 개수라는 걸 알았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뭔가가 좀 복잡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걸 그리려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비교를 해보는 게 추가되는 것만 센다에는 비교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그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처음에 이 원은 선분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툴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세지 말고 먼저 비교를 해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앞 단계에 있던 거랑 똑같은 데부터 찾아봐. 똑같은 데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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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똑같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앞 단계에 있던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갠 거예요. 이쪽 삼각형도 지금 세 개로 쪼갠 거고. 아, 그런 거니까 6 더하기, 자, 선분 3개, 3개, 3개니까 몇 개? 9개.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되냐면은 6 더하기 9는 그대로 있고, 요 삼각형 하나가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면서 선분이 몇 개가 추가된다? 3개가. 이쪽도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면서 3개가. 그러니까 선분이 총 추가되는 게 3, 3, 3, 3, 3, 3, 3, 3, 3. 3이 몇 개가 된다? 3, 9, 27개가 되네요. 이해됩니까? 삼각형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가 있으니까 이 9개마다 3개의 삼각형이 생기는, 3개의 선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포 같은 경우에는 6 더하기 9 더하기 27은 있을 거고,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이 3개로 쪼개지니까 여기 또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생긴다? 작은 삼각형이 27개가 생길 거잖아요. 27개의 삼각형마다 3개의 선분이 생길 거니까 81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규칙이 나올 거고, 이 5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6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의 3배 243. 이 정도는 여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직접 계산해줘도 간단하게 풀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 단계하고 비교를 해봐야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그림들이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꼭 4번이나 5번은 이제 입체 도형을 세는 건데, 개수를 셀 때 또 다른 방식 중 하나가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자, 봐요. 문제 4번. 삼각형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쌓았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드로 이렇게 쌓는데 10층탑을 쌓는답니다. 몇 장의 카드가 필요하냐 이러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있는 미술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인간도 아니죠. 자, 입체 그림은 단면도로 그리면 됩니다. 단면도로. 10층이 어떻게 생길까를 그냥 가만히 그려보세요.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 이러면 1층. 또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러면 2층. 또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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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이러면 3층. 그 다음에 4층. 이걸 진짜 끝까지 다 그립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층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생길 건데, 얘들을 세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세면 됩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는. 요렇게 가로로 쓴 것들의 규칙 따로 찾아서 세고, 밑변으로 있는 거 따로 찾아서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자. 봐요. 얘들 단번에 세는 방법은 요 삼각형에는 카드 3장이 붙어 있습니다. 요 삼각형에도 카드 3장이, 요 삼각형에도 카드 3장이, 요 삼각형에도 카드 3장이, 카드 3장이, 카드 3장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네. 그리고 이 삼각형에 붙어있는 카드와 이 삼각형에 붙어있는 카드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개수만 센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된다? 3배 해주려니까 쌤 밑바닥이 없어요. 맨 밑에 층은. 그건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빨간 삼각형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니까 55개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삼각형 하나마다 3개씩 있는데 맨 끝에 몇 개가 빠졌다? 10개가 빠졌군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세주면 간단하다는 거. 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5번은 문제를 그림을 제가 여기에 그리기는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입체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상하게 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세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면 되는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10을 구하라고 했는데 A10 A10이 뭐냐면 막대 자석의 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만 그릴게요. 위쪽도 육각형이고 그래서 아래쪽도 육각형이고 그 사이에 기둥들도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막대 자석을 어떻게 세느냐 했더니 한꺼번에 보지 말고 단면도로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디 쓰지? 첫 번째 그림을 여기 그립시다.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육각형이 있겠죠? 그러면은 윗면에 필요한 개수하고 기둥 만드는 데 필요한 개수하고 아랫면에 필요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면 돼요. 봐요. 윗면은 몇 개가 필요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가 필요하고 아랫면도 똑같이 이렇게 하죠. 윗면 6개, 아래도 똑같이 6개. 그다음 기둥이 여기서 보면은 요 꼭지점마다 기둥이에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아, 기둥이 6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되는 걸 그려가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뭐가 필요해 주냐면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윗면에는 9개. 그러면 아랫면도 9개가 추가돼야 되고 기둥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가봅시다. 세 번째 단계는 윗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면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필요하구나. 이게 3단계예요.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여기는 지금 30 커져갔죠? 15, 15, 여기는 얼마? 11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럼 우리는 몇 단계가 필요하냐면 10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단계는 따다다 가서 따다다 갔을 때 규칙이 보이는 곳은 여기고 요 노란색 가로 안에 숫자들이 몇 개가 있겠다. 여기가 9개가 있는 겁니다. 4단계일 때 3개 있었으니까 노란색 안에. 그럼 이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 윗면부터 해볼게요. 윗면은 천천히 6 더하기 윗면은 뭐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도 하네요. 뭐 그렇지만 그냥 따로 구해볼게요. 한번. 자, 요런 거 할 때 이제 일정한 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봅시다. 9, 12, 15 얼마? 30 커져가죠. 3n 플러스 얼마예요? n이 1일 때 9가 되려면 6입니다. 아홉 번째는 9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에 9를 곱해주면 39, 27 플러스 6이니까 얼마예요? 33입니까? 33. 이렇게 해놓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씁니다. 첫 항, 끝 항. 얼마? 9 더하기 33. 개수 몇 개? 9개. 그리고 끝항 2분의 1.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더해도 되긴 됩니다. 요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아랫면도 어때? 아랫면도 똑같은 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둥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둥은 여기 6 더하기
여기 천천히 7, 9, 11 20 커져가니까 2n n이 1일 때 7이 되려니까 플러스 5 아홉 번째 숫자는 여기에 9를 넣으면 9, 2, 18 더하기 5니까 얼마? 23. 그래서 23.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첫항 끝항 7 더하기 23 곱하기 개수 9개 곱하기 2분의 1 첫항 끝항 개수 반 이렇게 해놓고 얘들만 다 계산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얘는 6 더하기 아이고 귀찮은데요. 여기가 얼마죠? 40입니까?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냥 써두죠. 4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근데 여기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윗면 아래면을 합치면은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2 더하기 42 곱하기 9 그러면은 12 더하기 49 360 9이 18 그래서 360 더하기 30이니까 390개 윗면 아래면 합쳐서 390개 그 다음에 기둥은 여기 계산하면 되죠. 여기는 6 더하기 여기가 30 그 다음에 2분의 1로 하면 15 곱하기 9 6 더하기 90 더하기 5, 9, 45 그래서 135 더하기 6이니까 141 그래서 141까지 더해주면은 1, 3, 5, 531 이렇게 되겠네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그냥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본 부분에서 이 부분 잘 보세요.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해서 여기가 끝항이 뭔지는 모르는데 9개가 나왔을 때 등차 수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면은 9, 12, 15의 일반항 3n 플러스 얼마? 6을 잡은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끝항이 뭔지를 찾은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주면 된다. 필요할 때는 하고 쉬울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개수 세는 겁니다. 앞 단계하고 비교하고 추가되는 것만 센다. 이걸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개차 수열입니다. 사실 저는 개차 수열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뭐 때문이냐면은 앞에 조금 전에 풀었던 그 개수세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차 수열로 풀면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개차 수열로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는 개차 수열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규칙 잡기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개차 수열 학교에서 강조하고 공식으로 외우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개차 수열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고 막 이런 겁니다. 생각을 버리세요. 개차 수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개수 세기 했죠. 그때 규칙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나오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문제 6번.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N 찾는 거 개차 수열에서 AN을 찾아야 A20을 찾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AN을 찾으라고 할 때만 찾고 A20 찾으라면 바로 A20을 찾으면 돼요. 맨날 이게 공식처럼 AN을 찾아야 A20을 찾는다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은 수학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규칙을 가진 숫자가 있는데 얘들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2 커졌다가 3 커졌다가 4 커졌다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그런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A20을 찾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그대로 규칙 찾기 하면 돼요. A1은 얼마? 1. A2는 얼마? 1 더하기 2. 3이라고 안 쓰면 돼요. 앞 단계에서 뭐가 더해졌는가 비교해보면 돼요. 그럼 A3는 3이라고 쓰지 말고 앞 단계 1 더하기 2에다가 뭐가 더해졌죠? 3. 이해됩니까? 여기에 2 더해졌고 여기에 3 더해졌고 여기에 4 더해졌고 여기에 5 더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A4는 얼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겠네. 그러니까 숫자로 뭉텅거려 쓰지 말고 앞 단계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럼 A20이 뭔지 알겠어요? A2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어디까지? 20까지.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거 우리 할 줄 아니까 2분의 20, 21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가지고 무슨 공식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줄만 써주면 돼요. 네 줄만. 좀 익숙해지면 세 줄만 써도 눈치채죠. 자, 7번도 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8, 그 다음에 얼마? 3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게라? A20을 구하게라. 역시 마찬가지. A1은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A2는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1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A3는 마이너스 5 더하기 1 여기에다가 뭐가 어떻게 변해갔어요? 3이 커졌군요. 더하기 3 다죠. A4까지만 찾으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러니까 여기까지에다가 뭐가 커졌어요? 9가 커졌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 찾을 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됩니까? 어떤 수열? 등비수열이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A20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따따따따 끝항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러나 4일 때는 3개가 들어갔으니까 5일 때는 20일 때는 몇 개? 19개가 들어갈 것이다. 이게 A20이구나. 이걸 찾았고 이제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더하기 쉬운 규칙. 어떤 규칙?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써주면 되는구나. 써주면 끝이라고요. 써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A20은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공비가 3이고 첫 항이 1이고 개수가 19개입니다. 그래서 3 빼기 1, 그 다음에 3 빼기 1 개수 19개 첫 항 1.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분의 3의 19승 빼기 1.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통분해서 정리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2의 3의 19승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는데 3의 19승 같은 거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써줘도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A1이 마이너스 5, A2가 마이너스 5 더하기 1, A3가 마이너스 5 더하기 1 더하기 3, A4가 마이너스 5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림에서 바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봐요. 요거는 A1,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더하면은 A2, 요거까지 더하면은 뭐 A3, 요거까지 더하면 노란 것들을 다 더하면 이게 A4. A4는 삼각형이 3개가 필요하니까 A20을 더하려면은 삼각형은 몇 개? 19개에다가 이놈까지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 됐죠. 근데 이걸 굉장히 책에 있는 혹은 일부 선생님들이 여기를 이게 또 마이너스 5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19까지 또 n-1일 수도 있죠. AK 플러스 1 빼기 AK 이런 복잡한 거지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요게 뭐냐면 그냥 요걸 쓴 겁니다. 요걸. 요 삼각형들을 더하라는 걸 쓴 건데 뜻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이런 이상한 풀이를 기호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리면서 바로 찾으면 된다. 왜 그래요? 더하기 쉬운 규칙인데 뭐하러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하냐 이거죠. 그렇죠? 험한 길은 피해 간답니다. 자, 그래서
개차수열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개차수열 문제도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N을 구하라고 아니고 SN을 구하라.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21 더하기 다다다 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20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A20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21 더하기 규칙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더할 수 있는 등차야? 등비야? 아니지. 쉽게 더할 수 없는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바로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뭐 쓴다고 했어요? 시그마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A20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20개의 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먼저 써놓으세요. 얘부터 푼다, 개차수열 공식을 적용한다, 개차수열을 찾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목적, 뭐 할 거냐?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an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나는 A20을 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뭘 구해야 돼요? AN을 구해야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이 1, A2가 1 더하기 2 이만큼 커졌잖아요. A3가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큼 커졌어요? 4. 그 다음에 A4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한번 봅시다. 얼마가 커졌어요? 6이에요. 등비수열가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커져요? 8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규칙이 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N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1 더하기 가로 열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인데 4일 때 3개였으니까 n일 때는 몇 개? n-1개겠다. 이렇게 해놓고 an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여기 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등차수열의 합? 아니지. 배수들이잖아. 2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1개까지. 그러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약분하고 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구나. 이게 나왔고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1부터 20까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서 이거는 6분의 공식으로 6분의 20, 21, 41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20, 21 더하기 20 요거만 이제 나머지 요까지 써놓고 계산은 천천히 약분부터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 9번도 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9번도 어디까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S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해야 된다? AN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에 넣습니다. 하죠 뭐. 할게요. 자, 문제 9번. 그러니까 개차수열의 시그마를 거의 쓸 일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 5, 9, 17. 시그마를 쓰지 말고 자 S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SN은 K 이퀄 1부터 N까지 AN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겠다? AN을 구해야겠다. 이제는 A1, A2, A3를 쓰지 말고 그림에서 제가 바로 풀어볼게요. AN이 여기에 있는데 AN을 구하려면은 처음에 2에다가 뭘 더하면은 1을 더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A2, 3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에다가 뭘 더하면은 2를 더하면은 요렇게 더하면 A2,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8. 아, 그러니까 요거 삼각형 4개까지 더하면은 삼각형 4개 동그라미 한 개 A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동그라미 한 개와 이 삼각형들을 규칙을 가진 놈이죠. 몇 개? n-1개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까지 그림에서 바로 이해해 주시면 쉽죠. 그럼 AN을 바로 구합니다. AN은 여기는 규칙 외니까 2라고 쓰고 요 놈이 첫 항이 얼마? 1, 공비가 2 개수가 n-1개인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 공식을 써주는 거죠. 2 빼기 1, 공비 빼기 1, 개수가 n-1개, 첫 항 1이니까 곱 하나 많아. 그럼 여기 분모가 1, 그러면 얘는 2의 n-1승 2 빼기 1가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시그마에 넣어야, 지금 우리는 AN만 구한 거잖아요. SN은 아니잖아요. 시그마에 넣어야 처리가 되죠. K 이퀄 1부터 N까지 2의 n-1승 플러스 1. 딴 거 풀다가 오면 당황합니다. 시그마 안에 지수가 변해가는 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의 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 1, 1, 1 이렇게 가는 얼마? 뭐죠? 1, 1, 1, 1 1, 1, 1, 1 뭘 하나 잘못 써왔나? 아, 그냥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이고 개수가 n개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2 빼기 1, 2의 n승 빼기 1, 첫 항이 얼마? 1 더하기 여기는 얼마? 1이 n개 있으니까 n개. 정리하면은 분모가 1이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 플러스 n. 이게 답입니다. 자, 이거 풀 때 학생들이 일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성급하면 헷갈려요. 잘 봐요. 왜 등비수열 합공식을 왜 2번 써요? 이걸 묻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문제가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를 더하라고 하는데 이 많은 걸 다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시그마로 처리했습니다. 시그마를 처리하려고 AN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AN을 식으로 만드는데 AN이 그냥 등비수열, 단순 등비수열도 아니고 단순 등차수열도 아니에요. 그냥 AN을 만들 때 2에다가 이런 놈들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AN이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 거예요. 이거는 AN만 구한 거지 얘들을 다 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AN을 구한 다음에 AN을 시그마 안에 넣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그 놈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그게 또 마침 어때? 등비수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대로 그냥 그린 거지.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무조건 뭘 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AN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규칙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바로 타고 가는 법을 하다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하나 썼다. 이거는 AN을 구하기 위해서 쓴 것뿐. 그러면 이거는 뭐 AN을 구해놓고 문제에서 그놈을 가지고 또 더하라고 하니까 더하라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합공식을 한 번 썼으니까 무조건 끝났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차수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N 자체를 구할 때 시그마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 개차수열의 공식 뭐 이상한 거지 같은 것들 많죠. A1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1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라고 할 수도 있고 A1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BK, 뭐 BK는 이걸 치환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싹 다 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전에서 풀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 그림에서 매칭해 보세요. 지금 요 놈이 요 삼각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전에서는 일단 이상한 짓을 하지 말 것. 자, 여기까지가 개차수열이었습니다. 자, 다음 할 거는 이제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또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는데 이것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쓸데없는 공식이나 뭐 이상한 거 안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날 그 수열에서는 AN을 꼭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AN 안 구하고 A20이나 A30 구하라면 곧바로 이걸 구하는 거지 AN을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는 이런 지랄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군수열 같은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군수열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쌓아봅시다.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숫자들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4 연속된 숫자죠. 10까지 더하면 55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9까지 더하면 얼마겠어요? 이거보다 10 작으니까 얼마? 45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100 근처. 이걸 외워야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는데 100을 안 넘기 위해서 뭐까지 더하면은 100을 안 넘고 뭐까지 더하면 100을 넘느냐. 요게 외워야 되는 숫자거든요. 요거 외우세요. 13까지 더하면은 91입니다. 14까지 더하면 여기에다가 14를 더해야 되니까 105가 되기 때문에 100을 넘어갑니다. 외우세요. 이거 13까지 더하면은 91이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연속된 홀수의 합 외워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어때요? 홀수항들만 더한 겁니다. 1부터 시작해요. 자, 이런 놈인데 요거는 끝이 물론 뭐 19 이렇게 나올 때는 별로 안 편해요. 첫항 끝항 개수 반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끝이 뭐 31 안 좋아요. 31 안 좋아요. 그렇지만 끝이 뭔지는 모르지만 만일 10개다. 개수가 10개면은 1부터 연속된 홀수를 더해서 10개다. 10의 제곱입니다. 5개를 더했다. 그러니까 1, 3, 5, 7, 9까지만 더했다. 볼 것도 없습니다. 5의 제곱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개수로 처리하면 쉽다는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군수열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규칙을 알겠습니다. 1, 1, 3, 그 다음에 1, 3, 5, 그 다음에 1, 3, 5, 7 이렇게 가는 놈이 있는데 제 100항을 구하여라. A 100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보면 뭔가 알듯한데 감이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면은 이게 숫자가 쭉 커져 1, 3, 5, 7, 9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이게 몇 번째 2m 빼기 1이니까 이게 몇 번째냐에 따라서 곧바로 값도 알 수 있는 규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다가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고 이건 다른데 이거 안 좋은데 근데 군수열을 잘 푸는 포인트는 봐요. 규칙을 보건데 몇 번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 값이 자꾸 되돌아갔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고 어디냐를 찾아야만 쉽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디냐가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얘를 이런 식으로 끊어볼 때 우리는 규칙은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1,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3, 5, 그 다음에 1, 3, 5, 7 이렇게 가고 그 밑에도 숫자를 꼭 적을 필요는 없고 어떤 숫자들이 그 다음에는 몇 개? 5개 그 다음에 몇 개? 6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지만 알면은 1, 3, 5, 7, 9니까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몇 번째냐는 안 중요하고 어디냐가 필요한 규칙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은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디냐는 몇 행의 몇 번째 칸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시켰어요. 포장을 하래요. 사탕을.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상자에는 한 개를 넣고 두 번째 상자에는 두 개를 넣고 세 번째 상자에는 세 개를 넣고 네 번째 상자에는 네 개를 넣으래요. 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면 돼요.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100번째 사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1, 3, 5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개,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네 번째는 네 개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100개를 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조금 전에 외웠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네 개 넣었다. 요까지 지금 총 몇 개 넣었어요? 10개. 그 다음에는 15개가 되는 겁니다. 총 개수가 100개가 되면 돼요. 13행까지 가면은 13번째 상자에는 사탕을 몇 개 넣을 거예요? 13개. 근데 이때까지 첫 번째 상자부터 13번째 상자까지 사탕을 총 몇 개 썼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13까지 나오면 몇 개라고 했어요? 91개 썼겠네. 그러면 14행에 내가 사탕을 쫙 놔야 되는데 14개가 들어갈 건데 100번째 사탕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14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봐봐. 91개에다가 9개만 더하면 딱 100개 되잖아. 이놈이 100번째 사탕 A100이겠구나. 그러니까 A100은 14행의 9번째 숫자겠구나 하는 걸 찾았습니다. 이 위치만 찾고 나면 그냥 눈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1, 3, 5, 7, 9, 11, 13, 15, 17. 그래서 A100은 17이겠구나. 이게 끝이라고요. 간단하죠? 자, 이겁니다. 어떤 수열들의 규칙은 몇 번째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어디냐가 중요한데 이게 몇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개념이 개수입니다. 100번째니까 100번째 그릇만 딸랑 생각하지 말고 100개를 쫙 상자에 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쉬워집니다. 자, 11번. 이렇게 분수로 된 수열 같은 경우에 규칙을 찾으려면 뭔가 헷갈립니다. 헷갈리지만 이럴 때는 분자만 보거나 분모만 보세요. 분자나 분모만 보면 한쪽만 보면 규칙 찾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 2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그래서 규칙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군요. 그래서 얘에서 100항을 구하라. A100을 구하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상자로 배열하는 거죠. 1행에는 1이 있고 1분의 1이라고 해야 규칙이 있겠죠. 2행에는 2분의 1, 2분의 2. 3행에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네. 그러니까 개수만 따져보면은 한 개, 그 다음 상자에는 두 개, 그 다음 상자에는 세 개. 100개를 넣으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13행까지 가면은 뭐가 있는지는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총 몇 개? 91개의 사탕을 썼을 거고 14행에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까지 하면은 100개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새끼가 A100인데 요 놈의 숫자만 찾아주자. 보니까
1행의 분모는 1, 2행의 분모는 2, 3행의 분모는 3입니다. 그러면 14행의 분모는 14일 겁니다. 전부 다 14겠죠? 그 다음에 분자가 1, 2, 3, 4 변해가니까 9번째는 9겠네요. 그래서 A100은 14분의 9입니다.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자, 12번은 이걸 문제를 거꾸로 한 겁니다. 거꾸로 한 것이 10분의 5는 몇 항이냐, 몇 번째 항이냐를 물었거든요. 거꾸로 가면 됩니다. (10분의 5는) 몇 항? 10분의 5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일단 규칙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행은 2분의 1, 2행은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3분의 2, 3행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가겠네요. 자, 이렇게 규칙을 보다 보니까 10분의가 나오려면 1행일 때는 분모가 2, 2행일 때는 분모가 얼마? 3이잖아요. 그럼 10행은 10분의가 나오려면 몇 행에 있겠어요? 이 새끼 9행에 있겠구나. 9행에 지금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갈 거고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요 놈이네, 요 놈. 여기에 있는 놈이구나. 그럼 이 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따졌을 때 몇 번째일까? 이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개수로 가면 됩니다. 개수로 봐요. 8행까지 가볼게요. 8행에는 숫자가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봐요. 여기까지 숫자가 총 몇 개 있었겠냐 이거죠. 1 더하기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더하기 어디까지? 8이니까 우리가 잘 알죠? 2분의 8 곱하기 9. 그럼 4, 9, 36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10분의 5까지 가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해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41개군요. 이놈까지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놈 몇 번째 항? 제 41항. 어떻다고요? 개수를 잘 세야, 숫자가 누구잖아, 나중에. 개수를 잘 세야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 놈을 몇 번째인지도 알 수가 있다. 개수만 셉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조금씩 복잡해져 가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3번은 개수의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겁먹을 거 없이 천천히 하면 됩니다. 뭘 찾으라고 했냐면은 10행의 첫 번째 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1행에는 1, 2행에는 3, 5, 7, 그 다음에 3행에는 9, 11, 13, 17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들 보세요. 1, 3, 5, 7, 9 이런 거 쉽잖아요. 등차수열이고 일반항이 2n 빼기 1이고 그래서 이게 100번째 숫자면 n에 100 넣으면 되고 1000번째 숫자면 n에 1000 넣으면 되는 거. 쉬운데 이게 몇 번째 숫자냐고 문제에서 안 준 거예요. 문제에서 몇 번째 숫자냐고 안 주고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하나가 되냐? 몇 번째 숫자인지를 주지 않고 제 10행에 첫 번째 숫자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10행의 첫 번째 숫자가 1, 3, 5, 7, 9 이런 순서로 따졌을 때 몇 번째 숫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봐요. 요걸 지금 어떤 숫자냐는 나중에 생각하고 4행까지 가볼게요. 숫자가 몇 개 있냐면은 첫 번째는 몇 개? 1개. 그 다음 몇 개? 3개. 그 다음에는 5개. 그 다음 몇 개 들어가겠어요? 누군지 안 따져도 돼요. 7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얘가 9행까지 갔을 때 그리고 10행에 첫 번째 1개가 더 있을 때 여기까지
사탕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사탕이 총 몇 개 들어갔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행에는 1개, 두 번째 행에는 3개, 세 번째 행에는 5개, 7개. 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9행까지 더하면은 여기까지가 총 몇 개의 사탕이 들어갔겠느냐. 예비학습에서 했습니다. 연속된 홀수의 합. 몇 개? 9행까지니까 9개를 더하면 돼요. 얼마? 9의 제곱 81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런까지 합하면은 82개입니다. 82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82번째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누구의? 1, 3, 5, 7, 9 이렇게 가는 놈의 82번째 숫자. 등차 수열을 일반항 2n 빼기 1로 잡고 82를 n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끝이죠. 82를 대입을 했더니 164 빼기 1이라서 163이겠구나. 이렇게 개수를 확인해 준다. 그러면 몇 번째 문제를 안다. 자, 요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14번. 14번은 요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거든요. 꼭 대각선으로 안 그려도 되거든요. 3, 5, 7, 9, 11. 그 다음에 13, 15, 17, 19. 이런 식으로 가는데 99가 포함된 행의 모든 수의 합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말이 복잡할 때는 말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내가 뭘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99가 포함된 행이 몇 행인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 행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았고, 그럼 첫 번째 우리의 관건은 99가 몇 행에 포함되어 있을 거냐입니다. 그런데 99가 지금 정확히 99번째 숫자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99는 몇 번째 숫자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13579, 13579는 2n 빼기 1인데 이게 99가 되려면은 n이 50이어야 되니까 A 99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뭐다? A 50, 50번째 숫자구나 하는 걸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은 50번째 숫자는 몇 행에 있을 건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시면은 1행에는 숫자가 몇 개? 1개, 2행에는 숫자가 2개, 3행에는 숫자가 3개, 4행에는 숫자가 4개.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를 이용하라고요. 9행에는 숫자가 몇 개? 9개가 있을 건데 9행까지 다 합하면은 총 사탕이 몇 개 들어갔겠어요? 45개 들어갔겠죠? 여기까지 45개. 그 다음에 10행에 들어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55개예요. 그러니까 A50은 아마 이쯤에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얘들을 다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50번째 놈은 제 10행에 있구나. 그 다음에 10행에 있는 숫자들이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10행의 숫자들은 지금 1, 3, 5, 7, 9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이루고 있겠어요?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첫 항, 끝 항 개수 반으로 처리하면 내가 최종적인 답을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천천히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여기까지 45이었으니까 46번째 숫자입니다. 여기는 55번째 숫자입니다. 해놓고
13579는 2n 빼기 1인데 그러면 46번째 숫자는 얼마겠냐 이거죠. 91인가요? 91이겠죠. 그 다음에 55번째 숫자는 얼마겠어요? 110에서 1 빼니까 109인가요? 그래서 91, 93, 95 이렇게 할 겁니다.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10행의 합을 다 더하면 됩니다. 첫 항이 91, 끝 항이 109, 항의 개수가 몇 개? 10개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계산하면은 얼마인가요? 200인가요? 20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100이고 100 곱하기 10이니까 뭐 1000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려운 기술을 쓴 건 아니고 어려운 원리를 쓴 건 아니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99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고 그 숫자가 포함된 행이 뭔지를 찾는다. 그 다음에 한 템포 쉬고 이제 우리는 여기를 더할 거니까 이 99에 집착하지 말고 첫 항이 뭔지 끝 항이 뭔지를 찾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탐의 개수 세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쉬우니까. 개수를 잘 알면 편하다는 의미. 100개의 숫자를 더하라고 했는데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9, 그 다음에 1, 9 이렇게 가는 100개의 숫자예요. 예쁘게 그려볼게요. 일단 1행에는 1, 2행에는 1, 9, 그 다음에 1, 9, 9 그러면은 1행, 2행, 3행 해서 13행까지 하면은 1, 9, 9, 9 해가지고 여기까지 숫자가 총 몇 개? 91개. 14행에 1하고 9, 9, 9 해가지고 9. 14행에는 지금 여기에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는 8개 있겠죠. 얘들을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더하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만 다 더하니까 14개네. 그 다음에 9가, 나머지는 다 9인데 9가 몇 개 있는지를 세어보니까 1개, 2개, 3개 해갖고 여기는 12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2개 해놓고 또 이쪽에 9가 8개 더 있구나. 뭐 이렇게 해도 어렵지도 않고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1하고 9밖에 없잖아요. 그쵸? 1이 몇 개 있어요? 14개. 9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직접 세지 말고 전체 100개에서 14개 빼면 얼마냐 이거죠. 1 빼고는 다 9니까 그렇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1부터 13까지 더하면은 91개라는 거. 이거 하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샘플 문제로 넣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입니다. 상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상자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규칙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부터 볼게요. 1, 2, 3, 4 그 다음에 얼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을 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역시 이것도 주의. 이런 놈들 보면서 개차 수열로 규칙 찾는 그런 지랄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숫자의 흐름이 요렇게 한번 갔다가 그럼 요렇게 한 바퀴 둘러쌌다가 또 요렇게 한 바퀴 둘러쌌다가 요렇게 한번 둘러싸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숫자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16 같은 거는 봐요. 요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4칸 4칸일 때 16, 3칸 3칸일 때 얼마? 9.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것들이 이 정사각형
칸의 개수랑 똑같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은 5,000은 어디에? 그러니까 위로 몇 번 체크한, 아래로 몇 번 체크한 이렇게 할 때 그냥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찾기 쉬운 데부터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이게 칸수로 따질 때 5칸 될 때 이쪽에 끝나는 게 얼마다? 5의 제곱. 6칸 될 때 이쪽에 끝나는 게 얼마다? 6의 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5,000보다 작으려면 어디쯤 가냐 이거죠. 대충 찍는 겁니다. 봐요. 70 곱하기 72 4,900이에요. 요거 찍힙니다. 이런 것들은. 71 곱하기 71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7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그러면은 4,900 더하기 140 더하기 1이라서 5,000을 넘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6칸 가지 말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그릴까요? 요걸 이렇게 해서 70칸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끝나는 숫자가 여기가 4,900에서 끝날 거예요. 그럼 5,000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71 곱하기 71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4,900에다가 141, 그래서 5,041입니다. 요 그림을 요렇게 칸만 잘 그리세요. 70칸 했을 때 4,900입니다. 71칸 했을 때 지금 보시면 5041일 거예요. 근데 숫자는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작은 놈들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5041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0은 이쯤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부터는 71칸이니까 왼쪽에서는 몇 칸? 71번째. 자, 위쪽에서부터 잘 세야 되는데 칸수 세지 말고 개수 세세요. 개수. 1부터 41까지 여기가 몇 칸입니까? 41개거든요. 500이니까 요게 몇 개? 42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몇 번째? 위에서 42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71 더하기 42는 얼마? 1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칸수만 세주면 됩니다. 자, 이걸 더 어렵게 한 게 17번입니다. (17번도) 숫자의 흐름부터 먼저 볼게요. 이번엔 숫자가 어떻게 가냐면 흐름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숫자의 흐름이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숫자가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얼마? 2 곱하기 2일 때 4로 끝나고 3 곱하기 3일 때 9로 끝납니다. 단 이쪽에서 끝나느냐 이쪽에서 끝나느냐만 차이. 봐요. 4 곱하기 4일 때도 돌아오니까 이쪽에서 끝나고 있구나. 이런 규칙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기는 3 곱하기 3이냐, 9 곱하기 9냐, 10 곱하기 10이냐. 이럴 때 이쪽에서 끝나는지 이쪽에서 끝나는지 그건 모르지만 숫자는 뭘로 끝나는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은 2 곱하기 2나 4 곱하기 4는 이쪽에서 끝나고 3 곱하기 3, 5 곱하기 5는 이쪽에서 끝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몇 칸이냐 정사각형으로 따지고 끝나는 숫자가 위에서 끝날지 왼쪽에서 끝날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상태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필요하면은
요까지만 하고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20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쏘가요. 요게 A1, 그 다음에 요게 A2, 요게 A3 이런 식으로 가는데 A20인데 제발 숫자 보면서 이 개차수열 찾아봤자 이거는 규칙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개차수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니까 개차수열로 풀려고 하니까 그걸로 안 풀리도록 만들어낸 문제죠. 그래서 개차수열로 풀린 게 한 70%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A20을 보지 말고 얘가 어디냐를 찾아야죠. 어디냐라는 말은 위에서 몇 번째이고 왼쪽에서 몇 번째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지 말고 봐요. 어차피 A20이면 공 20개예요. 1층에 한 개, 2층에 한 개, 3층에 한 개, 4층에 한 개니까 위에서 몇 번째? 20번째가 될 거고 왼쪽에서는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20개까지 가면은 21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20번째, 왼쪽에서 21번째에 있는 놈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규칙에서 봤다시피 뭘 잘 아냐면은 21번째가 아니고 이게 20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숫자들이 있겠죠. 숫자들이 있을 거고 숫자들이 있을 건데 왼쪽에서 몇 번째? 20번째요. 21번째고 위에서 20번째가 되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A20은 어디냐면은 요 다음 칸이 요게 20개잖아요. 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21번째 위에서 20번째 요까지 찾아놓고 얘만 찾으면 돼요. 쉽다고요. 봐요. 이제 숫자로 보는데 20칸을 따졌을 때 끝나는 숫자는 뭐야? 20의 제곱 얼마? 400인데 20의 제곱은 이쪽에서 끝날까? 이쪽에서 끝날까? 따져보면 되죠.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은 이쪽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400이구나. 그럼 숫자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 흐름 따라 여기 401, 402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20번째 가니까 420이겠네. 그래서 답은 420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 풀이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A20이라는 놈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서 몇 번째, 아래에서 몇 번째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지 말고 한 칸, 두 칸, 세 칸, 20칸 한 칸, 두 칸, 세 칸, 20칸 이렇게 셀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 칸의 개수만큼 끝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요걸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단순한 이 차이입니다. 어려운 거는 없지요. 자, 그래서 군수열은 포인트는 개수를 이용하면은 몇 번째인지를 어디에 있느냐를 몇 번째인지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군수열의 합입니다. 자, 군수열의 합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푼 문제는 어떤 놈이 몇 번째인지, 어떤 놈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숨이 좀 찼습니다. 어떤 한 놈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인지만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수열의 합입니다. 두 가지 문제만 보겠습니다. 문제 18번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5개의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1행에는 1, 2행에는 2, 4, 그 다음에 3행에는 3, 6, 9, 4행에는 4, 8, 12, 16 해서 10행까지 가면 10행은 뭐 10, 20, 30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인데 얘들을 다 더하래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하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봐요. 1행, 2행, 3행,
4행 그리고 여기 10행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각 행이 3, 6, 9, 4, 8, 12, 16. 각 행이 뭐예요? 등차수열입니다. 같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등차수열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행의 합도 이 행의 합도 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각 행을 근수열의 합은 각 행 군이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든다. 이게 포인트인데 해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샘플링을 하세요. 3행과 4행 요거 마음에 듭니다. 1, 2행은 개수가 너무 작아서 느낌이 안 나요. 봐요. 3, 4 우리가 만드는 건 n행. 자, n행이 등차수열입니다. 여기도 등차수열, 등차수열. 자, 그래서 n행의 합을 식으로 만들 건데 조사를 하세요. 첫 항이 등차수열의 합은 첫 항, 끝 항 개수반이 필요합니다. 자, 첫 항이 3행일 때는 3, 4행일 때는 4. 니까 n행은 얼마? n. 3행, 4행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n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끝항이 3행일 때는 9, 4행일 때는 16. n행의 끝항은 n제곱. 개수가 3행은 3개, 4행은 4개. n행은 몇 개? n개. 아, 이렇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n행의 합을 식으로 잡아줍니다. 어떻게? 첫항 더하기 n 더하기 n제곱. 끝항. 개수 얼마? n 곱하기 반이니까 2분의 1. 이게 n행의 합입니다. 이 n에 1 넣으면은 2줄의 합, 2 넣으면은 2줄의 합, 3 넣으면은 2줄의 합, 10 넣으면은 2줄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총 몇 줄 더하면 된다? 10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줄 더하면 됩니다. n행의 합을 식으로 잡은 다음에 시그마 n이 1행부터 10행까지다. 그러면 이게 전체 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몇 차식? 3차식. 2분의 1로 묶어내고 나면은 n 이퀄 1부터 10까지 넘기면은 n 제곱 플러스 n의 3. 그럼 요거는 공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분의 1은 그냥 있고, 계산을 여기 바로 하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n 제곱은 6분의 10, 11, 21 더하기 n 삼성은 2분의 10,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것도 그냥 1부터 10까지니까 55의 제곱으로 처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n행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잡는다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시그마니 등비수열이 나오면 학생들이 힘들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19번에 보면은 규칙이 1, 3, 1, 3, 3의 제곱. 아, 잠깐만요. 1, 3, 1, 3의 제곱, 그리고 3, 1. 그 다음에 3의 3승, 3의 제곱, 3, 1. 이런 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이 첫 항부터 55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당황하는 게 55 이건 뭐야?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이 규칙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첫 항이 1, 그 다음에 3, 1, 3의 제곱, 3, 1, 3의 3승, 3 제곱, 3, 1 이렇게 가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 55항? 몇 행까지 더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더한 거죠. 1행, 2행, 3행, 4행, 그리고 10행이 뭐 아무튼 10개가 있을 겁니다. 10개가 있지만 필요하면 찾지만 그냥 요까지 다 더하라는 거구나 이까지 알아놓고 얘를 다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각 행의 합을 식으로 잡습니다. n행의
합 볼게요. 3행과 4행을 보면서 얘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 얘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 여기서 1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요걸 차탕으로 보지 말고 이쪽을. 그래서 등비수열 합은 차탕, 공비, 개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n행의 합을 잡아보겠습니다. 3행의 차탕은 1, 4행의 차탕도 1, n행의 차탕은 1. 3행의 공비도 3, 4행의 공비도 3, n행의 공비는 3. 3행은 개수가 3개, 4행은 몇 개? 4개, n행은 n개. 그래서 n행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3 빼기 1에 3 빼기 1의 개수는 n개, 차탕은 1이 n행의 합이구나. 이 n에 1을 넣으면 1행의 합, 2를 넣으면 2행의 합, 3을 넣으면 3행의 합이구나. 근데 우리는 10행까지를 다 더하면 되니까 n행의 합을 시그마로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만 풀면 되는데, 역시 이 시그마 안에 분수만 들어가면 겁을 먹는데 정리를 하고 나면 간단합니다. 얘가 2잖아요. 2분의 1을 빼내면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3의 n승 빼기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있고, 여기를 풀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 뭐라고요? 등비수열입니다.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따위를 몇 개 더하라는 거야? 10개 더하라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3 빼기 1, 3 빼기 1, 10승 차탕은 3 빼기 1이 10개 있으니까 10. 얘만 정리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얘가 2, 2분의 요렇게 하면은 3의 11승, 요렇게 하면은 빼기 3. 그리고 얘는 빼기 2분의 20.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통분하면은 2분의 3의 11승 3 빼기 20이니까 빼기 23. 그러면은 2분의 1을 이쪽에 넣으면은 4분의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걸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분의 1 곱하기 3의 11승 빼기 a니까 a가 얼마인지는 23인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귀찮습니다. 군수합이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 더 시그마에 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뭐냐면은 애초 문제를 볼 때 이 군수열을 다 더하라 그러면은 조금 귀찮겠구나. 내가 두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n행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시그마 놓고 다시 한번 머리를 리셋시키고, 이제부터는 시그마 문제니까 시그마 문제 천천히 푼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수열 활용 마지막 유형입니다. 문제 20번. 이건 뭐냐면은 요구사항 확인하기입니다. 요구사항 확인하기. 20번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1행에는 1, 2행에는 2, 1, 1, 3행에는 얼마냐면은 4, 2, 1, 2, 1, 4행에는 얼마? 8, 4, 2, 1, 4, 2,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n행의 합을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S 얼마에서 9 빼기 S8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S9가 9행의 합이고 S8이 8행의 합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9행의 합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8행의 합도 다 더할 것인가. 그거부터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거부터, 그러면 여기에 합도 계산하고 여기에 합도 계산해서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2행의 합은 S1은 1행의 합이니까 1이고 S2는 2행의 합이니까 1, 2, 1이니까 4고 S3는
이 다 더하니까 이게 8이고 뭐 10이고 이래가지고 규칙을 찾는 이런 짓을 먼저 하고 보는 학생들인데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요구사항부터. 그래 그러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8행은 어떻게 생겼고 9행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자 8행 가보겠습니다. 8행. 지금 얘들이 어디를 보면 규칙이 심하면 여기가 지금 2배씩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가니까 4행일 때 3승이니까 8행일 때는 가운데가 2의 7승이 될 거고 옆으로 갈수록 반으로 줄어간다고요. 2의 6승, 2의 5승,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 1. 그럼 이쪽도 똑같이 2의 6승 뚜두두둑 해가지고 1까지 가겠네. 그럼 9행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9행은. 가운데가 2의 8승일 거고 2의 7승, 2의 6승, 2의 5승 갈 거고 여기는 2의 7승, 2의 6승, 2의 5승 이렇게 해서 1까지 갈 거라고요. 근데 얘들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 어때요? 빼라고 했잖아요. 밑에서 위에 거 뺀다고? 아이씨. 똑같은 걸 지워야죠. 6성부터 1까지. 6성부터 1까지. 똑같으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지우면 됩니다. 6성부터 1까지, 6성부터 1까지 지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밑에 3개 남고 여기 1개 남았는데 똑같은 거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S9에서 S8을 빼면은 2의 8승 더하기 2의 7승이구나. 이것만 계산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위에서부터 규칙부터 찾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지랄을 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이 뭔지를 명확화하는 데까지가 더 중요하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계산부터 하고 보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는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푸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21번입니다. 21번은 역시 쉬운 건데 기호가 복잡하니까 딱 보고 이 기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안 풀래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표를 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 이런 거는 간단한 놈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상해요. A 시그마 K 이퀄 2부터 20까지 A. 근데 A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KA 그 다음에 K 빼기 1 빼기 시그마 K 이퀄 2분의 2에서 20까지 A K의 2.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모르니까 시그마 안에 이런 이상한 기호가 있으면 뭔지 모르니까 이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를 써봐야죠. K가 2부터니까 A 2, 1. 그 다음에 K가 3, 2, A 3, 4A 3.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게 이쪽 시그마예요. 그러면 얘도 뭔지를 써보니까 여기만 변하네요. A 2, 2, A 3, 2, A 4, 2. 이런 거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뺄 겁니다. 뺄 건데. 얘가 뭔지부터 끝은 필요하면 나중에 확인하는 거고 이런 건데 얘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n번째 줄의 왼쪽 n번째 수가 A 얼마? mn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A 3, 2 같으면은 세 번째 줄의 왼쪽 몇 번째? 두 번째. 이런 거구나.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놓고 표시해 보세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세 번째 줄의 한 두 번째, 네 번째 줄의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런 놈이고요. 이런 거고. 그럼 얘는 해석해보면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의 두 번째 이런 놈이구나. 아, 그래서 노란 숫자들하고 빨간 숫자들을 어떻게 하나? 서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해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학생들. 다 더하나? 다 더하나? 필요 없죠. 규칙을 확인하세요. 노란 거에서 빨간 걸 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표시가 얘들이 노란 거, 얘들이 지금 빨간 걸로 되어 있어요. 노란 거에서 빨간 걸 뺀다. 빼볼게요. 노란 거 빼기 3, 마이너스 1. 5 빼기 5니까 0. 노란 거 빼기 빨간 거는 1. 노란 거 빼기 빨간 거는 얼마? 2. 그 다음 노란 거 빼기 빨간 거는 3. 아, 이렇게 가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런 놈들만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끝. 자, 그 다음에 개수만 잘 세면 됩니다. 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숫자가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2부터 19까지니까 총 19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수를 잘 세는 거는 1부터 시작했을 때 잘 세요. 그러니까 총 19개인데 여기 1개,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줄이 필요할게요? 17개가 필요할 거고, 그럼 끝은 17에서 끝나겠다. 요것만 잘 신경을 써주면 되죠. 아,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개수를 이용해서 다시 19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19개를 만들려면 여기 2개 있으니까 1부터 17까지가 필요하다. 됐죠? 계산은 쉽잖아요. 1부터 17까지는 2분의 17 곱하기 18.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은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간단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하는 문제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그마를 쓰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군수열도 군수열 구할 때 쓰지 않고 군수열의 합을 구할 때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시그마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쁘게 규칙을 넣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여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어려운 공식을 떠올리지 말고 문제에 보이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유형들이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